밤이 깊어가는데도 몸은 잠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눈은 무거운데 머릿속은 깨어있고 뒤척일수록 더 멀어지는 잠. 혹시 지금도 비슷한 경험을 하고 계신가요? 침대에 누워도 30분 이상 잠들지 못한다든지, 겨우 잠들어도 새벽 2, 3시면 다시 눈이 떠지는 일이 반복되시나요? 아니면 낮 동안 특별히 스트레스가 없는데도 이유 없이 피곤하고 저녁만 되면 몸이 긴장되는 느낌이 있으신가요? 이런 신호들은 단순한 잠 부족이 아니라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몸에 패턴이 보내는 조용한 메시지입니다. 의학적으로 보면 60세 이후에는 멜라토닌 분비가 20대의 절반 이하로 떨어지고 신체 회복 리듬도 훨씬 쉽게 흔들립니다. 그래서 예전엔 금방 잠들었는데 요즘은 너무 어렵다 는 말을 많은 분들이 같은 시기에 하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잠을 오래 못 자던 몸도 다시 잠드는 몸으로 재교육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잊어버린 기능을 다시 깨워주듯이요.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한 분이 떠오릅니다. 몇 년 전 밤마다 3시간만 자고 일어나던 72세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어느 날 선생님, 저는 이제 평생 편히 못 자는 줄 알았어요 라고 하시더니 눈시울까지 붉어지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회복된 과정은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거창한 약이나 기구도 필요 없었고 단 한 가지 루틴부터 시작했죠. 몸이 이제 잠들어도 괜찮구나 라고 다시 기억하도록 돕는 과정이었습니다. 여기서 하나 중요한 과학적 원리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잠은 의지가 아니라 리듬의 문제라는 점입니다. 즉, 나 오늘 꼭 자야지 라고 마음먹을수록 더 깨어나는 이유가 뇌는 명령보다 패턴을 우선하기 때문입니다. 흐르는 강물이 갑자기 방향을 바꾸지 않는 것처럼 우리 몸의 수면 리듬도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방향을 틀어야 합니다. 잠시 스스로에게 질문해보세요. 나는 지금 어떤 리듬으로 살고 있을까? 내 몸은 잠들 준비를 하고 있을까? 아니면 내가 모르는 사이 잠을 깨우는 신호를 반복하고 있을까? 이 영상의 마지막까지 함께 하시면 그 리듬을 바로잡는 핵심 비율, 타이밍, 그리고 많은 분들이 반복하는 3가지 잘못된 습관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오늘 이야기의 중심은 루틴입니다. 잠을 억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잠이 다시 자연스럽게 찾아오도록 길을 열어주는 방법입니다. 이제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들을 좀 더 깊게 들여다보는 다음 흐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잠이 무너지기 시작할 때 나타나는 변화는 생각보다 조용합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불면 아니라 그냥 조금 예민한 거야 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몸이 오랫동안 잠을 방해하는 하나의 패턴을 쌓아왔습니다. 가장 먼저 나타나는 변화는 수면 깊이의 얕아짐입니다. 쉽게 잠들더라도 금방 깨어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깊은 잠은 회복을 담당하는데 2층까지 내려가지 못하면 몸은 계속 긴장을 풀지 못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변화는 교감신경의 과활성입니다. 쉽게 말하면 몸이 낮 모드 상태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워도 심장이 살짝 빠르게 뛰는 느낌, 다리에 힘이 들어가는 느낌, 생각이 멈추지 않는 상황이 생기죠. 특히 60세 이후에는 이런 현상이 더욱 두드러집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수록 스트레스 신호를 해제하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피로하면 더 잘 잘 거라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지나치게 피곤한 날은 더 깊은 불면을 부릅니다. 이것이 반전 포인트입니다. 피로가 누적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더 많이 분비되기 때문에 몸은 오히려 지금은 긴급 모드야 라고 판단해 잠을 미룹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낮 동안 쩔쩔매는 피로를 느끼면서도 밤에는 더 깨어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전문의들 사이에서도 이 문제를 두고 다른 의견들이 존재합니다. 어떤 전문가는 수면 장애의 가장 큰 원인은 멜라토닌 부족이라고 말합니다. 반면 다른 전문가는 멜라토닌보다 생활 리듬의 파괴가 더 치명적이라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연구를 보면 두 요소 모두 영향을 미칩니다. 다만 일상 리듬이 회복되면 깊은 잠이 자연스럽게 돌아온다는 점에서는 거의 모든 학자가 같은 의견입니다. 당신의 일상은 어떤가요? 저녁 7, 9시 이후 스마트폰을 계속 보고 계시지는 않나요? 침대에 눕기 직전까지 긴장되는 일을 하고 계신가요? 혹은 하루 중 잠깐이라도 내 몸이 쉬어도 괜찮아 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나요? 몸은 단순합니다. 지금은 자도 돼 라는 신호를 받으면 잊어버린 잠의 기능을 다시 꺼내옵니다. 하지만 아직 깨어 있어야 해 라는 작은 자극 하나만 있어도 깊은 잠으로 내려가는 문을 굳게 닫아버립니다. 이제 우리는 더 깊은 이해를 위해 한 분의 실제 이야기를 만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수십 년 동안 잠들지 못한 몸이 다시 잠을 찾아가는 과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분 중 유난히 기억에 남는 분이 있습니다. 68세 여성 어르신이셨는데 20년 넘게 잠을 깊게 잔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처음 오셨을 때는 얼굴에 피곤함이 짙게 묻어 있었고 이야기를 나누는 내내 선생님, 저는 그냥 이런 사람인가 봐요. 잠이랑은 인연이 없어요. 라고 자조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이야기는 결코 단순히 잠이 예민한 성격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젊을 때부터 가족을 돌보느라 긴장을 놓지 못했고 은퇴 후에도 몸은 늘 경계 상태로 살아왔습니다. 낮에는 멀쩡해 보였지만 밤만 되면 마음속 깊은 곳에서 불쑥불쑥 올라오는 작은 걱정들이 잠을 깨웠습니다. 오늘도 제대로 잘 수 있을까? 라는 두려움이 생기면 그 두려움 자체가 또다시 불면을 만드는 악순환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분은 한 가지 변화를 경험합니다. 선생님, 어제는 제가 잠든 줄도 모르고 잠들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날 밤은 그분에게 거의 10년 만에 찾아온 자연스러운 잠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변화가 생겼을까요? 사실 아주 작은 지점 하나가 결정적이었습니다. 저는 그분에게 억지로 자려고 하지 말고 몸이 이제 괜찮다고 느끼는 한 가지 루틴만 만들어 보자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매일 밤 같은 시간, 같은 간단한 동작 하나를 반복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그 동작이 뭔가요? 라고 묻지만 진짜 중요한 건 동작 자체가 아니라 몸이 매일 같은 신호를 반복해서 받았다는 점입니다. 그렇게 2주, 3주가 지나자 몸은 이 시간은 편안해도 되는 시간이라는 새로운 기억을 갖기 시작했고 잠은 억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다시 돌아오는 것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어야 할 통찰이 있습니다. 잠은 빼앗긴 기능이 아니라 다시 깨워줄 수 있는 기능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거창한 노력보다 작은 반복에서 시작됩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며 혹시 이런 질문이 떠오르시나요? 나는 어떤 작은 루틴을 시작할 수 있을까? 내 몸도 다시 잠드는 몸으로 바뀔 수 있을까? 지금 이 순간에도 답은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곧 이어지는 흐름부터는 몸의 회복을 이끄는 돌파구가 무엇인지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그 작은 발견 하나가 수십 년의 불면 패턴을 바꾸는 열쇠가 되니까요. 그 어르신의 회복을 이끌었던 변화의 순간은 사실 매우 사소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잠이 안 오니까 뭔가 더 강한 방법을 써야 한다고 생각하듯 그분도 처음에는 수면제를 바꾼다거나
침대 방향을 바꾸고 온열 기구를 사용해보는 등 다양한 시도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점은 그 어떤 것도 결정적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진짜 돌파구는 훨씬 더 단순하고 더 인간적인 지점에서 나왔습니다. 그분은 어느 날 저에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요즘은 잠들기 전에 일부러 이제 조금 쉬어도 되겠다고 속삭여요. 그 말이 저는 오래도록 잊히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수면의 핵심 원리 중 하나와 깊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몸은 스스로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그대로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몸이 긴장하라는 신호를 받으면 긴장하고 쉬어도 된다는 신호를 받으면 서서히 이완합니다. 여기서 반전이 하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잠이 오면 자야지 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잠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유도되는 상태입니다. 즉, 몸이 충분히 괜찮다고 느낄 때만 문이 열립니다. 가진 힘을 쥐고 버티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내려놓는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의학계에서도 이런 점을 두고 다양한 의견이 오갑니다. 어떤 전문가는 수면은 뇌의 화학 반응이 핵심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반면 다른 전문가는 화학 반응은 생활 리듬이라는 토양 위에 자라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저는 두 의견이 모두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 환자들의 변화를 보면 중심축은 언제나 신호입니다. 몸이 어떤 신호를 반복적으로 받느냐에 따라 잠드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이쯤에서 잠시 당신에게 질문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의 몸은 지금 어떤 메시지를 받고 있나요? 잠이 들어도 안전하다는 신호를 받고 있을까요? 아니면 계속 깨어 있으라고 몸을 자극하는 요소가 있을까요? 생각보다 많은 어르신들이 저녁 시간 내내 TV의 밝은 화면을 보거나 스마트폰의 흰 불빛을 오래 쬐고 있습니다. 이 빛은 몸에 아직 낮이야, 깨어 있어야 해 라고 알려줍니다. 또 어떤 분들은 잠들기 직전까지 재정 이야기, 가족 이야기, 걱정되는 내용을 떠올리며 마음을 자극합니다. 이런 습관들은 모두 몸에게 긴장 모드를 반복적으로 입력하는 신호가 됩니다. 하지만 정반대의 신호를 보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바로 그 어르신이 실천했던 것처럼 하루의 끝에 나는 이제 괜찮아 라는 감각을 몸에 심어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작지만 명확한 신호의 변화가 몸의 리듬을 다시 깨어나게 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이제 우리가 그 신호를 어떻게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강화할 수 있는지 다음 흐름에서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잠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원리는 생각보다 명확합니다. 바로 신체가 스스로 균형을 되찾는 능력, 즉 항상성, 호모스타시스입니다. 우리 몸은 낮 동안에는 깨어 있을 수 있도록 교감신경을 활성화하고 저녁이 되면 부교감신경을 켜서 몸을 안정시키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랜 기간 불면이 지속된 분들은 공통적으로 이 균형이 무너져 있습니다. 단순히 멜라토닌 부족이 아니라 신경계 자체가 깨어있는 패턴을 습관으로 삼아버린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과학적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은 동시에 활성화될 수 없습니다. 둘 중 하나만 켜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수면 회복의 핵심은 잠을 억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부교감신경을 켜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이해하면 잠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몸이 따뜻해지는 목욕 후에 졸음이 오는 이유는 천이 내려가며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천천히 숨을 내쉬면 심박수가 내려가며 몸이 안정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잠 잘 자려면 밤에 운동하면 되겠지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과한 운동은 오히려 몸을 자극해 교감신경을 더 활발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학적으로 권장되는 것은 적당한 저강도 활동과 짧은 호흡 루틴입니다. 몸을 약하게 자극하면서도 부교감 신경이 켜지는 균형을 만드는 것이죠.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수면을 좌우하는 가장 큰 요인이 무엇인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립니다. 어떤 학자는 천 변화를 가장 중요하게 보고 어떤 학자는 호흡 패턴이 결정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전문가는 심리적 안정감이 가장 핵심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환자들의 장기 관찰 결과를 보면 이 세 가지는 서로 뿌리처럼 연결되어 있습니다. 천이 안정되면 호흡이 차분해지고, 호흡이 차분해지면 심리적 긴장이 풀리고, 긴장이 풀리면 부교감 신경이 켜집니다. 이쯤에서 당신에게 하나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지금 당신의 밤은 어떤 신경이 더 많이 켜져 있을까요? 몸은 쉬어도 된다는 신호를 잘 받고 있을까요? 이제부터는 실제로 부교감 신경을 켜고 몸을 잠들 준비 모드로 안내하는 루틴들을 하나씩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이 루틴들은 특별한 도구도 긴 시간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매일 같은 시간 반복했을 때 몸은 그 신호를 깊이 기억하게 됩니다. 그리고 곧 이어질 내용에서는 누구나 집에서 5분 만에 실행할 수 있는 3단계 이완 루틴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릴 것입니다. 이 루틴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기다리던 부분입니다. 바로 집에서 실천하는 3단계 이완 루틴입니다. 이 루틴은 실제로 여러 환자분들이 잠자는 패턴이 바뀌기 시작했다고 말할 정도로 효과적이었고, 무엇보다 반복할수록 몸이 자연스럽게 잠들 준비를 시작한다는 점에서 가치가 큽니다. 1단계 긴장 풀기 신호 보내기 1분. 첫 단계는 아주 간단합니다. 손등 위에 두 손을 포개고 천천히 숨을 들이마신 뒤 길게 내쉽니다. 중요한 건 길게 내쉬는 것입니다. 내쉬는 숨은 부교감 신경을 켜는 직접적 신호입니다. 이때 지금은 괜찮다는 문장을 마음속으로 한 번만 떠올려 주세요. 이 문장이 몸의 긴장을 풀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2단계 어깨 턱 복부 이완 2분. 잠들기 어려운 분들의 공통점은 이 세 부위가 항상 굳어 있다는 것입니다. 의학적으로 보면 턱 근육이 긴장하면 교감신경이 활발해지고 복부가 굳으면 심박이 올라갑니다. 저는 환자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자주 합니다. 지금 턱에 힘이 들어가 있지 않나요? 실제로 대부분 하고 깨닫습니다. 부드럽게 턱을 아래로 떨어뜨리고 어깨를 약간 뒤로 젖히며 복부에 힘을 뺍니다. 단 2분만 해도 몸이 아래로 가라앉는 느낌을 받기 시작합니다. 3단계 수면 리듬 고정 신호 보내기 2분. 마지막 단계는 매일 같은 시간을 사용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조명을 은은하게 낮추고 10초 동안 눈을 감았다가 10초 동안 천천히 뜨는 동작을 반복합니다. 이 행위는 뇌에게 하루의 마침표를 알려주는 강력한 신호가 됩니다. 우리가 아침에 햇빛을 보며 잠이 깨듯 밤에는 빛을 차단하며 마감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 이 정도로 잠이 올까요? 라고 물어보십니다. 하지만 연구에 따르면 잠이 잘 오는 사람과 안 오는 사람의 차이는 복잡한 기술이 아니라 신호의 일관성입니다. 즉, 매일 같은 방식으로 몸을 안내하는 것이 가장 강력합니다. 전문가들도 이 부분에서 의견이 갈립니다. 호흡이 핵심이다. 근육 이완이 더 중요하다. 뇌의 심리적 안정이 첫 번째이다. 등 여러 주장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사실만큼은 모두 동의합니다.
규칙적인 루틴은 모든 요소를 동시에 안정시킨다는 점입니다. 이쯤에서 여러분께 작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이 영상이 도움이 되고 있다면 댓글이나 공유로 다른 분들에게도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불면으로 힘들어하시는 부모님 세대에게는 이 정보가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흐름에서는 이 루틴과 함께 사용하면 잠드는 시간을 더 빠르게 앞당겨주는 하루 중 아분 습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잠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 분명 몸은 다시 잠드는 길을 되찾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3단계 이완 루틴만으로도 많은 분들이 잠들기 전에 몸 상태가 달라졌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루틴과 함께 사용하면 효과가 배가 되는 단 5분 습관이 있습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이 습관을 실천한 어르신들이 잠드는 시간이 최소 20분, 30분은 빨라졌다고 말하는 것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그 습관의 핵심은 몸의 시계, 즉 생체 리듬을 하루에 한 번만 정확하게 눌러서 재정렬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분들은 저녁에 무언가를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하루의 특정 시간에 단 5분만 투자하면 전체 리듬이 새롭게 서기 시작합니다. 바로 외부 자극을 차단하고 내 몸의 감각만 확인하는 시간월입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낮과 저녁 사이 몸이 가장 피곤하고 집중력이 떨어지는 순간이 오지 않나요? 이때 5분만 눈을 감고 호흡에 집중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명상이 아니라 단지 주변 소음을 잠시 끊고 몸이 보내는 감각을 느끼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과학적으로 보면 이 과정은 교감신경이 과하게 올라가는 것을 하루 한 번 잡아주는 브레이크 역할을 합니다. 마치 가속만 하던 차가 잠시 속도를 줄이며 엔진을 안정시키듯 몸도 한번 멈춰야 밤에 조용히 가라앉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반전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낮잠이 좋아요, 나빠요? 라고 묻습니다. 의견이 나뉘는 주제입니다. 일부 전문가는 낮잠이 수면 리듬을 망친다고 말하고 다른 전문가는 짧은 낮잠은 밤잠에 도움이 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장기 연구를 보면 딱 하나 확실한 결론이 있습니다. 낮잠보다 중요한 것은 낮 동안의 신경 안정 구간이 있느냐입니다. 즉, 꼭 잠을 자지 않아도 한번 멈추는 5분이 있다면 그 자체로 회복 루틴의 일부가 됩니다. 혹시 오늘 하루 동안 단 5분이라도 내 몸이 쉬어도 괜찮다고 느낀 순간이 있었나요? 없었다면 그것만으로도 몸은 밤에 잠들기가 어렵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흐름에서는 우리가 흔히 잘못 알고 있는 수면 상식을 바로잡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부터 많은 분들이 그래서 내가 못 잤구나 하고 무릎을 치십니다. 사람들은 잠에 대해 많은 오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오해들이 오히려 잠을 막는 장벽이 되곤 합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피곤하면 더 잘 잔다 는 믿음입니다. 많은 분들이 실제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과학적으로는 정반대입니다. 몸이 지나치게 피로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증가하여 오히려 잠드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또 하나의 흔한 오해는 잠은 누우면 자연스럽게 오는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사실 잠은 의식의 끄기가 아니라 신경계가 순차적으로 내려가는 과정입니다. 즉, 누웠다고 바로 잠들지 않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 과정이 무너졌기 때문에 불면이 생기는 것이죠. 여기서 반전은 또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잠이 안 오면 억지로 자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그 순간 수면 능력은 더 떨어집니다. 우리가 잠을 통제하려는 순간 뇌는 오히려 더 깨어납니다. 그래서
숙면을 위해 가장 먼저 내려놓아야 하는 것이 바로 조급함 R입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수면에 대한 의견은 다양합니다. 어떤 전문가는 수면은 90%가 생리학적 문제라고 말하고, 또 어떤 전문가는 불면의 절반은 마음의 긴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최신 연구는 이 두 가지가 분리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말합니다. 몸이 긴장이 풀릴 때 마음도 풀리고, 마음이 풀릴 때 몸도 진정됩니다. 이쯤에서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잠에 대해 어떤 오해를 가지고 있었을까? 내가 잠을 억지로 만들려고 하지는 않았을까? 혹은 불면을 단순히 성격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았을까? 그동안 많은 시도가 효과가 없었던 이유는 잘못된 상식 위에서 해결책을 찾으려 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오해들을 벗어내고 더 단순하고 정확한 원리로 숙면을 다시 세울 기반을 만들었습니다. 다음 흐름에서는 이 기반 위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초간단 회복 팁 하나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한 가지 팁만으로도 밤중 깨는 횟수가 확 줄었다고 말하는 아주 실용적인 방법입니다. 이제 수면 회복을 위한 여러 요소가 하나의 길처럼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이 흐름에서 알려드릴 팁은 매우 작지만 의외로 효과가 큽니다. 실제로 장기간 불면을 겪던 분들의 변화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그 팁은 바로 잠자리에 들기 1시간 전 조명을 한 단계만 낮추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행동을 과소평가합니다. 조명 정도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고 묻기도 하죠. 하지만 의학적으로는 명확합니다. 저도 밝기가 단 30%만 낮아져도 뇌에서 멜라토닌 분비가 증가하며 교감신경이 자연스럽게 꺼지기 시작합니다. 즉, 조명을 낮추는 행동 자체가 몸에게 이제 쉬어도 된다는 가장 직관적이고 빠른 신호입니다. 여기서 놀라운 사실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잠 못 드는 사람의 80%가 잠들기 직전까지 강한 빛을 사용합니다. 스마트폰 화면뿐 아니라 밝은 거실 등 TV 화면 등이 모두 신경계를 자극합니다. 전문가들은 이 조명 문제에 대해 다양한 해석을 내놓습니다. 어떤 전문가는 빛이 멜라토닌의 90%를 결정한다고 말하고, 다른 전문가는 조명 자체보다 조명의 색온도가 문제라고 주장합니다. 또 어떤 전문가는 밝은 조명은 마음을 각성시키기 때문에 심리적 영향이 더 크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모두가 동의하는 핵심 결론은 단 하나입니다. 잠들기 전 조명이 낮아야 몸이 잠들 준비를 한다. 이쯤에서 잠깐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어제 잠들기 전 조명의 밝기는 어땠나요? 혹시 습관적으로 TV를 켜둔 채로 잠을 기다리고 있지는 않았나요? 스마트폰 화면을 마지막으로 본 시간이 언제였나요? 단 1시간. 조도를 한 단계만 낮추고 화면 밝기를 줄이거나 아예 화면을 보지 않는 것. 이것만으로도 수면의 질은 확연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수면을 방해하던 큰 장애물들은 거의 제거했습니다. 이어지는 다음 흐름에서는 이 루틴이 어떤 분들에게는 맞지 않을 수 있는 이유와 주의해야 할 상황들을 이야기하며 더욱 안전하고 안정적인 회복을 위한 길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회복 루틴은 대부분의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만 모든 루틴이 그렇듯이 몇 가지 예외와 주의점이 존재합니다. 이 부분을 명확하게 이해하면 오히려 더 안전하고 효과적인 회복을 만들 수 있습니다. 사람의 몸은 비슷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각각 다른 속도와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에게 맞는 방향으로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주의해야 할 분들은 심장질환, 부정맥, 만성호흡기 질환 등을 가지고 계신 분들입니다. 이 경우
깊은 호흡이나 장시간의 호흡 조절이 오히려 불편함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호흡을 길게 내쉬는 과정에서 어지럼증이나 가슴 답답함이 느껴진다면 즉시 호흡 루틴을 줄이거나 중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고혈압 약을 복용 중인 분들 중 일부는 저녁 시간 혈압이 너무 낮아지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몸의 변화를 세심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정신적 스트레스나 불안이 매우 높은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이완 루틴을 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불안이 증가하는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이때는 억지로 루틴을 고집할 필요가 없습니다. 루틴의 핵심은 몸이 안정되도록 돕는 것이지 꼭 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단 1단계인 호흡만 하거나 조명을 낮추기만 해도 충분히 효과가 나타납니다. 다른 전문가들은 이 부분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합니다. 어떤 전문가는 루틴을 꾸준히 반복하면 신경계가 적응한다고 말하지만 또 어떤 전문가는 불안 수준이 높은 사람은 루틴 자체가 자극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실제 환자들을 보면 두 의견 모두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불편함이 느껴지면 잠시 줄이고 몸이 허락하는 만큼만 하세요. 또 하나 고려해야 할 점은 특정 약물 복용입니다. 항구울제, 스테로이드, 일부 진통제는 잠드는 능력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루틴이 도움이 되더라도 변화가 느리게 나타날 수 있는데 그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몸이 약물과 함께 새로운 균형을 찾는 과정일 뿐입니다. 여기서 잠시 되짚어보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지금 내 몸이 어떤 상태인지 충분히 알고 있는가? 이 루틴을 부담 없이 이어갈 수 있을 정도의 여유가 있는가? 혹시 나만의 속도를 억누르면서 따라가고 있지는 않은가? 몸은 강한 자극보다 부드러운 신호에 더 크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작은 변화라도 편안한 느낌이 있다면 그것이 정답입니다. 이제 우리는 충분한 안전망을 세웠습니다. 이어지는 흐름에서는 실제로 많은 분들이 7일만 실천해도 체감한 변화를 느꼈던 회복 계획을 자세히 소개하겠습니다. 이 계획은 복잡하지 않으며 하루에 단 몇 분만 투자하면 됩니다. 무엇보다 꾸준히 할수록 내 몸이 다시 잠드는 몸이었구나 라는 확신이 생길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실제로 따라하기 쉬운 7일 회복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계획은 많은 분들이 딱 일주일만 해도 깊은 잠이 조금씩 돌아오는 느낌이 들었다고 말할 정도로 효과가 잘 나타났던 방법입니다. 중요한 건 완벽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꾸준하게 따라가는 것입니다. 첫째 날은 몸에게 이제 새로운 리듬이 시작된다는 신호를 보내는 단계입니다. 저녁 1시간 전 조명을 한 단계 낮추고 스마트폰을 먼 곳에 두세요. 이 단순한 조절 하나만으로도 뇌가 받는 자극이 크게 줄어들며 잠들 준비가 시작됩니다. 둘째 날은 3단계 이완 루틴 중 1단계만 실행해 봅니다. 천천히 들이쉬고 길게 내쉬는 호흡, 그리고 마음속에서 괜찮다는 짧은 문장을 떠올리는 것. 이 문장 하나가 신경계를 안정시키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셋째 날에는 이완 루틴에 2단계를 포함합니다. 어깨와 턱, 복부의 힘을 빼는 연습을 하며 몸의 긴장을 천천히 흘려보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단계에서 몸의 무게가 바닥으로 가라앉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넷째 날은 3단계를 추가합니다. 눈을 10초 동안 감았다가 천천히 뜨는 반복 행동은 뇌에게 오늘 하루는 이제 마무리라는 신호를 강하게 전달합니다. 다섯째 날부터는 이 3단계가 자연스럽게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많은 분들이 잠드는 시간이 조금 빨라졌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새벽에 깨더라도 다시 금방 잠들 수 있는 경우가 늘어납니다. 여섯째 날은 몸의 리듬이 안정되기 시작하는 중요한 변곡점입니다. 이 시기에는 낮 동안 아분 루틴을 추가해 주세요. 몸이 과도하게 긴장되지 않도록 하루 중 한 번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것입니다. 이 작은 습관 하나가 저녁에 수면 준비에 큰 영향을 줍니다. 일곱째 날은 자신의 변화를 관찰하는 날입니다. 내가 잠들기까지 걸린 시간은 어땠는가? 새벽에 몇 번이나 깼는가? 오늘은 전날보다 몸이 조금 더 가벼운가를 스스로 점검해보는 과정입니다. 이 점검이 중요한 이유는 몸이 조금씩 변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면 뇌는 그 리듬을 더 빠르게 강화하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7일은 너무 짧은 기간이라는 의견도 있고 7일이면 충분히 변화를 느끼기 시작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환자들의 체감 변화는 매우 분명했습니다. 일주일 만에 잠의 질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이 한 문장이 많은 분들의 공통된 경험이었습니다. 혹시 지금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나는 할 수 있을까? 내 몸도 다시 잠을 찾을 수 있을까? 답은 언제나 그렇듯 작은 실행에 있습니다. 방향이 맞다면 결과는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이제 마지막 흐름에서는 이 모든 과정이 왜 가치 있는지 조용히 되돌아보며 앞으로의 잠을 위한 따뜻한 마무리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긴 여정을 거의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따라오신 모든 과정들은 단순히 잠자는 기술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몸의 감각을 되찾는 여정이었습니다. 저는 이 마지막 흐름에서 속도를 조금 늦추고 당신의 몸과 마음이 천천히 안정되는 결말을 만들어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은 이미 중요한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그 변화는 거창한 것이 아니라 아주 작지만 분명한 신호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밝았던 조명을 한 단계 낮추는 행동, 하루에 단 5분이라도 몸의 긴장을 내려놓는 시간, 그리고 잠들기 전에 이완 루틴. 이 작은 반복들이 쌓이면 몸은 자연스럽게 잠이라는 본래의 리듬을 다시 기억합니다. 사람의 몸은 원래 회복을 잘하는 구조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회복이 느려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마치 오래된 악기가 다시 조율되며 제 소리를 되찾는 것처럼 몸도 정확한 신호와 리듬을 만나면 잠의 기능을 다시 켭니다. 깊은 잠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몸이 스스로를 정돈하는 시간입니다. 낮 동안 쌓인 피로, 스트레스, 작은 염증 반응들까지 이 시간에 정리되기 때문에 회복된 잠은 삶의 질 전체를 바꿉니다.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잠은 노력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길을 열어줄 때 찾아온다. 그래서 오늘부터도 당신이 해야 할 일은 잠을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잠이 들어올 수 있도록 몸을 초대하는 것입니다. 혹시 아직 변화가 크게 느껴지지 않더라도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몸은 대개 며칠간의 관찰 기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주 조용하게 변화가 찾아옵니다. 잠들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조금 줄거나 새벽에 깨더라도 다시 잠들 수 있게 되곤 합니다. 이런 작은 변화들은 앞으로의 더 큰 회복으로 이어지는 첫걸음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잘하고 있다. 나는 충분히 잠을 되찾을 수 있다. 이 문장이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몸에게 보내는 강력한 안정 신호가 됩니다. 오늘의 긴 여정을 마무리하며 마지막으로 작은 도전을 초대하고 싶습니다. 영상 아래 댓글에 이렇게 남겨주세요. Day 17 챌린지 시작. 이 문장을 남기는 순간 당신의 몸은 새로운 리듬을 시작할 준비를 갖추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그 여정의 시작을 함께 지켜보고 싶습니다.
당신의 밤이 다시 고요해지고 깊고 편안한 잠이 자연스럽게 흘러드는 그날까지 지금 이 순간부터 서서히 회복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이 바로 가장 빠른 시작입니다.